아주 조용합니다. 여기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에는 이 블레이드 범퍼 이제 머신들이 이제 보완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어 인테이크라든지 공기 흡입되는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네, 이렇게 모양만 이렇게 해서 이 블레이드 범퍼의 색상이 네, 이렇게 골드빛 색깔로 바뀌었어요. 네, 예쁘죠? 전체적으로 르노 삼성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 마치 KGM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쌍용 이런 식의 느낌을 갖고 있는, 이렇게 날렵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는 계속 가져가면서 KGM 배터링 엠블럼을 또 바꾸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르노 코리아가 요 부분은 태풍의 눈은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모양을 한 번 더 줘서 참 잘 어울리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언덕배기에서 이렇게 딱 정차를 해서 보고 있는데 차가 아주 미끄러지게 아주 날렵한, 옆에서 쓰게 되더라도 이 블레이드 범퍼가 참 열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드는 부분들은 떨쳐버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2024년형에서 저 색깔 하나 바꾼 부분들이 참 모양이 전체적으로 아주 예쁜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2로에 55에 R18인치 타이어입니다. 플루스 TA31 가로지면서 나가는, 여기에도 골드빛 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차는 이렇게 세워놓고 볼 때 특징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램프하고 스키드 플레이트 부분인데, 여기 올라가 있는 이런 디자인과 요 아우라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참 아주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테크 하이브리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골드가 여기 익스테리어 된, 이거 진짜 머플러 아니고요, 두 개가 골드빛 깔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 애프터마켓에서 색깔을 바꾸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메이커가 이렇게 해주니까 땡큐인 거죠. 그리고 여기도 여기 선이 몇 개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리고 참 디자인이 공기역학적으로 아주 잘 빠져 있는 차입니다. 후드에서도 바람기를 그대로 형상화한 후드가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바람이 타면서 아주 살며시 올라갔다가 바로 쿠페형 스타일로 떨어지는 뒷머리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훅 떨어지기 때문에 앞머리하고 뒷머리가 어딜 봐더라도 야, 진짜 공기 흐름을 참 잘 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CUV 형태라고 보기도 그렇고 SUV 형태이기도 그렇고, 승용차와 SUV 느낌을 다 같이 갖추고 있는 그런 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죠. 네, 현재 지금 21.4 이렇게 되어 있죠. 엔진을 스타트를 해보면은 제가 2편에서 말씀드린 부분들 690km에서 지금 30km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30km 정도 돌고 가지고 보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660km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는 공인연비보다 아주 월등하게 거의 한 2배 이상에 이르는, 2배까지 못 미치겠지만 2배 이상에 이르는 그 정도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구매는 좀 다양한데, 이거 20부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지금 나오는 가격이 약 한 3,400만원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르막에 올라갈 때는 엔진이 일으켜지는데, 그냥 일반 평지를 50km 미만으로 달리면 최대 75%까지 순수 EV 모드로만 주행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면서 설명해 드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D 모드가 아니라 B 모드로 선택을 하면 엔진 브레이크가 살짝 걸리는 느낌이 들지도 않습니다. 일반 순수 배터리 전기차처럼 회생제동 기능이 비슷한 부분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차가 부드럽게 이제 내려가면서 연비가 이제 확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고속 주행을 할 때 B 모드로 선택을 하게 되면 엑셀링을 했다가 뗐다가 하는 행위를 많이 하게 되면은, 저는 40에서 50km 정도까지 그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나더라고요. 여러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지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을 제가 한번 켜볼게요. 시그널을 켜면은 여기 시그널이 들어오고,
그럼 시그널이 이쪽으로 들어와요. DRL 램프 바로 안쪽으로 시그널 램프가 이런 식으로 앞면에서는 들어옵니다. 네, 그리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램프가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뒷모습도 되게 가지런하게 되어 있어서 차량이 더 아주 느낌이 아주 좋은, 반영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 이쪽 부분에서도 차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솟아 올라 있죠. 이게 이제 F1 레이싱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좀 개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기서 와류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한 부분들도 전체 연비 효율을 끌어올리는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에는 이테크에는 전 트림에 오토 홀드가 들어가 있고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 경보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LKA라고 그러죠. 부분이 들어가 있고 오토매틱 하이빔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20부터가 들어가 있는데 기존의 기어 노브에서 아주 앙증맞으면서도 편한 D모드와 B모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바로 저것이 이제 20부터라고 명명을 하는데, 이렇게 지금 일반 TC260이나 1.6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런 20부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바로 이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미세먼지를 체크하는 부분인데, 여기 미세먼지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미세먼지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기후테크의 모니터링 테크놀로지죠. 이렇게 해서 정보를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또 그래픽으로 가지런하게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기후테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기후테크 부분이 많이 뜨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나 배터리 전기차도 이 기후테크 분야에서 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탄소 배출 제로 부분에서도 클린 시스템 쪽에 이 기후테크가 바로 이 배터리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 이런 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그 기후에 관련된 정보들도 미세하게 나오기 때문에 보다 더 편하게 주행하면서 할 수가 있고, 주행 보조 시스템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차간 거리 긴급 제동 보조, 차선 유지 하면 차폭이 좀 좁아지죠. 민감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이지 파크 어시스트 이런 기능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형태가 물론 기술 자체가 최근에 나온 기술은 아니지만 이렇게 편안한 주행 편의성들이 다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측방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걸 보다 더 편하게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엔진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을 열게 되면요, 이렇게 살짝 올라옵니다. 이 정도까지. 이렇게 잡으면 시프터가 이렇게 편안하게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부분이니까, 이게 태풍에는 여기 때문에 꼭 여기를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바로 이렇게 꺾어져 있습니다. 다시 되고요. 이게 적층 구조로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엔진이 한 오후 5시 정도를 좀 되고 있어요. 차 지금 앞에 후드를 열어가지고 지금 모습을 좀 정찰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F1에서 얻은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차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실 때 차의 비율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룸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되게 촘촘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거를 이제 메이커 입장에서 만들면 정비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 할까 싶을 정도로 정말 빡빡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XM3 1.6L 가솔린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합방을 시킨 거죠. 옆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쪽에는 내연기관. 그러니까 이쪽은 연력학, 이쪽은 전기공학, 이렇게 두 개가 같이 합을 이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보시면은 손이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도 이럴 것이 원래는 이 정도 차지하면서 좀 이쪽이 좌우측이 널널했던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 적층 구조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오다 보니까 거의 얘는 아파트 수준으로 다 올린 겁니다. 이 정도 공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의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 땅 조금만 짜투리 땅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아파트처럼 적층으로 올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구조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비하기에는 조금 까다로운 차입니다. 오죽하면은 공간이 안 나오는데 공간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확보를 하려고 옆에 보면은 이렇게 가이드까지 이렇게 붙여놨죠. 네. 원래는 이렇게 가이드가 붙이고 막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흔들릴 여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가이드, 네, 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면 손이 들어갈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진 참 잘 만든 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르노의 기술력이 아주 총합을 이룬 차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참 이 차가 2022년 10월 27일, 28일 아마 우리 국내 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유럽에 처음 나왔고 그 뒤로 한국으로 나온 모델입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최고의 하이브리드다 이런 평가를 아주 곳곳에서 얻은 차입니다.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죠. 네,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의 지난해 하이브리드 차 바로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가 되겠고요. 그렇게 이 XM3에는 참 호평이 많은 차입니다. 근데 그 차가 어떻게 보면은 배터리 전기차가 막 화량세가 나는 그 즈음에 나온 터라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의 어떤 특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짝 묻혀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안타깝긴 하죠. 잘 만든 차인데 참 세월을 잘못 만났다. 이런 평가를 하기에도 참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런 차가 바로 이 이테크 하이브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비는 지금 18인치 타이어 기준으로 이 차 공인 연비 17.0km/L입니다. 그리고 17인치는 17.4km/L, 0.4km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얘가 시속 50km 미만에서는 최대한 EV로 달리려는 의지가 정말 강한 차입니다. 통상적으로 17인치 타이어하고 18인치 타이어 같은 거 다른 차종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차이가 거의 안 나요. 17인치나 18인치나. 그만큼 50km 미만에서는 거진 다 EV 모드로 주행을 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에 대한 어떤 조종 능력이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테크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한 500만 원만 떨어뜨려 주면은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당시 인스파이어 같은 경우에는 3,308만 원. 그리고 여기에 시프터를 편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 30만 원만 더 더하면은 바로 이 시프터가 달려있는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기차도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르노 코리아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좋은 차인데 시기를 잘못 만난 부분이 분명히 없잖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500만 원만 낮춥시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 차가 지금 3,330만 원대 정도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한 스타트 라인 가격을 진짜 잘 팔릴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정부의 지원금 받고 뭐 받고 해가지고 3,500까지 3,700만 원까지 끌어내리는 솔직히 예를 들어서 토레스 EVX 같은 경우에는 까지 내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뭐 특정 지방에서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거진 다 3,000 선에 아마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가격이 4,700, 4,900이거든요. E5, E7이. 그렇게 따지는 상황에서 얘가 500만 원을 깎았다. 이쪽으로 올 가능성이 되게 많다. 네. 이 생추에 케이블 연결하려고 하면은 충전 안 되죠. 신용카드 결제 안 되죠. 그 다음에 지금같이 정부의 고가 지원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한 소유자, 그 참여자들의 생각이 바뀔 즈음 시간이 좀 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히터도 제대로 못 틀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네. 뚝뚝 떨어지니까.
특히나 이제 LFP 배터리를 탑재한 토레스 EVX라든지 레이 EV, 기아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형을 하든 그 기존은 안 바뀐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대로 잡고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어떤 핵심의 요지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좋은 차를 만들었는데 다른 뜻은 없기 때문에 재밌게 받아들였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물차에 대한 경쟁력이 20부터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0부터가 정말 편안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30만 원만 더 하면 20부터를 달 수가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더 가격 경쟁력을 좋게 해주면 이 차가 더 많이 알려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3편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르노 XM3 E-TEC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강원도 3차까지 와서 제가 얻은 최종 주행 가능 남은 거리는 다시 종합해서 서머리 해드리자면 1000km로 출발을 했는데 710km가 남았습니다. 300km 달렸고요. 그리고 현재는 660km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말이냐, 올라갈 때 1회 주유 없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후테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나노테크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바이오테크라는 얘기도 있었고, 좀 더 올라가면은 닷컴 버블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00년에는 닷컴 버블, 중간에 2008년까지는 중국이 엄청 뜬다, 중국이 모든 기술을 다 흡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바이오가 떴었고, 반도체 산업이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계속 뜨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나 왜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해? 세상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여러분, 이미 돌아가려고 하는 기본적인 에너지는 충분히 갖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를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를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뜨고 안 뜨고가 결정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나 배터리 전기차, 그 다음에 FCEV, 수소수의 전기차, 나아가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한 전고체 배터리 전기차까지 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어디랑 연결되느냐? 바로 기후테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후테크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온난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부분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후테크가 한 총 5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됩니다. 그 중에서 이 배터리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는 어떤 클린존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클린 인더스트리라고 하는데, 뭐 디젤이나 가솔린 같이 그렇게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전기차에서 전기로만 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기후, 이 지구라는 사는 동네에 지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래서 이 기후테크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후테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시면 이런 XM3 E-TEC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그 부분에서 분명히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XM3 E-TEC 하이브리드를 가지고 한 편 까지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알아봤는데요. 어떠신 것 같으신가? 또 관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범주에서 XM3 E-TEC 하이브리드를 다시 생각해보는 여지가 아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덕화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XM3 E-TEC가 아닌 또 다른 하이브리드 차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3편 여기서 영상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